안녕하세요. 우티슈트의 우찌입니다. 우리가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영상미를 나타나게 해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 핸드헬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삼각대, 고정 컷으로 우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짐벌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안정적이지만 무빙을 넣으면서 또 맛깔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슬라이더 입니다. 짐벌과는 다르게 삼각대와는 다르게 핸드헬드와는 다르게 또 다른 느낌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서는 크게 꼽아보면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더는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지만 여기에 있는 지폰 슬라이더 이번에 너무나도 잘 나왔더라고요. 물론 뒷부분에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셉 자체는 워낙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좌우로만 움직였지만 지금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패닝이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틸팅까지도 되면서 세로 모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어플 없이 얘로만 사용하는 방법,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제공을 받고 난 뒤에 거의 한 7, 8개월이 흘렀습니다. 리뷰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제품을 제공해 주신 가오포토에게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이 제품들에 대해서 장점과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 및 스펙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지폰 마이크로 4 2000 PT 키트 펜틸트 전동 슬라이더입니다. 종류로는 E500, E700, E1000으로 운용 거리의 차이가 있고요. 하중으로는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슬라이더 본품이 존재하고요. 폰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두 개가 붙습니다. 펜 모터, 틸트 모터, 암을 연결하면 풀세트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MP 타입 배터리가 필요한데 F970 기준으로 약 17시간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라고 하는데 브랜드마다 배터리 내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17시간은 개인적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카메라 연결을 위해서 플레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아랫부분을 풀어준 다음에 당기시면 됩니다. 자석이에요. 다시 넣을 때 그대로 넣어서 아랫부분을 잠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 전동 모두 둘 다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수동 모드에서는 숫자 1에서 3이라고 적힌 휠을 돌려서 장력을 조절하면 되는데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살짝 좌우로 움직이면 점점 적용이 됩니다. 전동 모드 사용할 때 패널에 보면 손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꾹 눌러도 바로 수동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전원을 켠 다음 터치 스크린 메뉴에서 Add 디바이스로 들어가서 폰 헤드를 눌러주시면 초록불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촬영을 시작하려는 시작점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더, 패닝 모터, 틸트 모터 각자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화면 스크린에서 A를 눌러주시면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동하고 싶은 최종 위치로 가서 마찬가지 패닝 틸트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화면 스크린에서 B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한 번 이동할 거면 그대로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터치 스크린에 루프 모양이 있는데 루프 모양을 누르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패널에 보면 속도를 노멀로 할 것인지 패스트로 할 건지 정할 수 있고요. 휠을 통해서 속도를 어떻게 할지 1%에서 10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선택지는 꽤나 다양한 편입니다. 그 다음은 어플을 활용한 방법이고요. 지폰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슬라이더 레일과 헤드를 눌러서 모델을 선택하면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슬라이더와 폰에 색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완료 선택 후 아래에 있는 컨트롤을 통해서 움직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플에서는 경로를 A, B가 아니라 F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거의 동일하니까 수동과 비슷하게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으로 갔을 때 카메라 무게도 있고 좌우 끝으로 갔을 때 무게 중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는 암이 있으니까 조금 무거운 무빙을 한다. 그러면 삼각대에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지폰 마이크로 4로 어떤 무빙을 할 수 있는지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첫 번째로 그냥 패닝을 하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해도 핸드헬드나 짐벌과는 조금 다른 무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패닝까지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슬라이더를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좌우뿐만 아니라 점점 앞으로 다가가면서 혹은 점점 뒤로 빠지는 무빙은 아무 슬라이더에서 할 수 있는 무빙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때는 보통 AF를 활성화를 하는 편이고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저는 MF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앞으로 보고 앞뒤로 움직이는 무빙에서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레일이 조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얘는 패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온 다음에 저쪽 오른쪽 끝을 바라보는 걸로 해서 여기에 있는 A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하는 거는 또 오른쪽 끝으로 간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를 눌러주겠습니다. 루프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너무 세게 누른다기보다는 조금 터치 형식으로 누르시면 잘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전동 슬라이더에서만 할 수 있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패닝까지 같이 움직이는 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더를 쓰긴 쓰겠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상세를 찍을 때 이렇게 가장 많이 셋업을 했는데 핸드헬드로 찍는 것보다 짐볼로 찍는 것보다 저는 이 셋업이 고급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무빙이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보고 지금은 아래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A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끝으로 가서 반대로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틸팅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B로 설정을 해주고요. 플레이. 전동 슬라이더는 시중에 조금 있긴 하지만 이렇게 틸팅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는 얘가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품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패닝까지 이용하는 것도 나름 고급적인데 이렇게 틸팅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 뭔가 높이에 내가 제품을 쌓아놓고 점점 앞으로 광각 렌즈로 들어가면 조금 더 웅장한 느낌과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무빙을 마이크로 4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거의 마이크로 4가 할 수 있는 무빙인 것 같은데 밑에 있는 플레이트를 잠깐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등을 지게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패닝을 조절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뒤쪽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1번을 걸어줬고요. 자, 2번으로 갔을 때 패닝은 굳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자체를 틀어놨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마치 짐벌에서만 할 수 있는 무빙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무빙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별한 연출을 안정적으로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품 시네마틱이나 아니면 어떠한 시네마틱에서 장면 전환을 이용할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좌우로 트위스트를 하면서 들어가는 무빙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분들은 이 마이크로 4 슬라이더로 한번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4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5번째 방법은 얘가 페이로드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새로 촬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구성 자체를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로로 촬영할 것들을 먼저 끝내놓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 셋업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무빙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 셋업인데요. 가로로 움직이는 건 페이로드가 약 12kg이고요. 세로로 움직이는 건 약 4kg입니다. 근데 카메라 무게가 4kg가 넘진 않지만 배터리나 폰이나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무거운 렌즈를 올리기에는 조금 까다롭다
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 슬라이더의 힘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진행을 해봐도 이렇게 빠르게 잘 움직이고 올라갈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린 부분이 있는데 새로 셋업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얘는 원래는 패닝을 담당하는 애인데 얘를 한번 움직여보면 힘에 부딪혀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반대쪽은 또 이상하게 잘 갑니다. 근데 보통은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안 돼요. 이거는 카메라를 빼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닝은 고정을 해둔 상태에서 자,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카메라가 반대로 보고 있긴 한데 앞으로 보게 다시 셋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패닝이 있는 곳은 그대로 남겨두고 틸팅을 움직이는 것을 바꿔주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내가 어플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평에서 캘리를 맞춘 다음에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패닝은 아예 꺼뒀습니다. 꺼둔 상태에서 틸팅만을 이용해서 셋업을 하면 이런 카메라들도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살짝의 팁이 있다면 이런 배터리조차 제거를 하면 렌즈나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겠죠. C타입을 연결을 해도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하던가 지금 미러리스의 작은 렌즈 하나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촬영을 할 때 저는 위로 가면서 아래로 보는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봤습니다. 핸드헬드와 짐벌과 삼각대와는 좀 다른 지미집 같은 그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형태도 촬영이 가능하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새로 촬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 오늘 촬영 끝났어? 얘를 꺼버리면 잡아주는 힘이 꺼지기 때문에 그대로 밑으로 콱 박혀버립니다. 저도 이걸로 조금 위험할 뻔했는데 자, 한번 꺼볼게요. 자, 지금 종료를 했고요. 밑으로 쫙 떨어지죠. 제가 힘으로 안 잡고 있으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가면서 슬라이더에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끌 때는 밑에 있는 락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락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거나 끌 때 이렇게 항시 잡아주는 버릇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폰 슬라이더를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 패닝, 틸팅까지도 내가 원하는 무빙을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세로로 운영할 때도 지지하중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좋은 촬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종료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레일 있죠. 카메라를 달아놓고 레일을 살짝 앞뒤로 움직여보면 이 안에서 덜컹덜컹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오포토 측으로부터 문의를 하고 막 계속해서 물어봤었는데 이 나사 쪼여보고 전체적인 나사 다 쪼여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본사 측으로부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온 답변은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촬영 결과물에는 아주 큰 특이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주 미세한 떨림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 촬영을 할 때 뭔가 좀 떨리는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이렇게 패닝, 틸팅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본, 손떨림 보정을 끈 상태로 보면 떨림은 어느 정도 발생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안정화를 잡으면 거의 100% 다 잡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장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팩트이긴 한데 촬영에 들고 나간다. 가방이 3개예요. 그래서 패킹을 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촬영을 나간다. 가장 마지막에 슬라이더를 올리고 가방에 패킹을 안 한 상태에서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뭔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리긴 어렵고요. 어플을 이용을 했을 때는 A, B, C 이렇게 구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A에서 B, B에서 C로 갈 때 뭔가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는데 B에서 한번 멈췄다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환경에서는 그냥 A, B만 쓰는 게 가장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C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램핑을 하거나 하는 구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한 번에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슬라이더가 만들어주는 영상 표현은 이 단점들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매력적인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빙을 구사해야 되는 환경에서 슬라이더를 추가를 하면 거기에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Hello man. 인사하라. 인사 안 하나?